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2023년 9월 27일, 2024년 전력 8월 13일 퀸즈리포터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일국 이대원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웰더 본부장하고 민주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네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주 추석 때문에 좀 또 외롭하고 뭐 조상들의 묘 그러시고 여러 가지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산에서 뭐 한다면은 추석 연휴가 아주 좋은 그렇죠. 기회가 아닐까요?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그 뭐랄까 그렇잖아요. 좀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것에다가 또 혼란을 일으키면은 또 좋은 것은 이제 서울이 거의 이제 비었어. 피어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서울에 살 때 느낌 적이 있는데 서울이 거의 비어 있어요. 네. 6.25 그리고 사변 때 그랬나? 6.25 사변은 아니죠. 일요일 새벽이었죠. 그때 군인들이 쉬고 있었어. 그렇죠. 휴가 갔을 때. 지금 이번에도 추석 때문에 휴가를 많이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뭐 역으로 부모님들이 서울로 오는 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교통 때문에. 교통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경계심을 낮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휴가일수록 즉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아무튼 우리가 항상 하는 대로 천일국의 영토를 각인합시다. 예. 먼저 청평 테네시 이대왕께서 계시는 곳은 현재 16도 그리고 맑은 하늘입니다. 지금 아마 지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은 26도까지 올라가고 소나기가 조금 온다 그러네요. 오늘 밤에는 15도 내려가고 그리고 내일은 26도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동북부에는 현재 7도 한 자리 쓰네요. 한 자리 쓰고 일부 맑고 그리고 하늘이 그리고 20도까지 오늘 올라가고 오늘 밤에 역시 7도. 상당히 이제 가을 바람이 부는 분위기네요. 그리고 내일은 18도가 최고 기온입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아니죠. 텍사스는 현재가 20도입니다. 20도. 거기 더워요? 예, 그리고 오늘도 최고 기온이 35도입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까지 계속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제 최저 기온이 21도, 내일은 역시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기온은 38도. 한국의 순천은 23도, 현재 23도, 조금 지금 오후 9시를 넘었죠. 그리고 대체로 맑은 하늘이고, 그리고 오늘 밤에는 19도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습한, 거기가 좀 습하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30도, 뭐 순천도 좀 따뜻한 편이네요. 그리고 일본의 군마 청정궁은 25도, 그리고 오늘 밤에는 21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31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좀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윤호수 권사가, 아버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 아버님 말씀 현성경 인간의 삶과 영혼의 세계 제3장 참부모님과 연계 중에서 960페이지 왼쪽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그래, 시진군이 구약시대에 행하고 흥진이는 신약시대입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계와 연결해서 기독교에 축복받지 못한 영적인 완성을 펼쳐나오는 역사의 육적인 완성의 기독교 기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가정적인 축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희진님은 아주 비극이죠. 비극. 예, 그때 70년에 제가 듣기에는 저는 그때 입교
하기 전의 이야기죠.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버님께서 삼층 과정 다 나가라고 해서 그 희진 씨라고 해야 되나? 희진님, 설산에서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역시 아버님의 아들이신데 교통사고를 해서 당하셨습니다. 예. 효진이 밑에 동생이죠. 예.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두 분 모두 결혼을 못했죠. 근데 흥진님은 영계 가신 다음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한 상대가 지금 참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될 건가. 한때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냥 방문한 거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왜냐면은 그때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2014 내가 여기 와서 생취에 와서 얼마 안 된 몇 개월 후였어요. 그때는 저는 지금은 스텝이 많지만 그때는 거의 혼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후에 헌금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것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전문가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은 생츄리 로비에서 했어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transparency, 그러니까 이제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둘째는 혹시 아직 헌금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계산하기 전이다. 그래요. 조금 사람들의 양심을 일부러 찌르는 푸시하려고.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그란 테이블에서 앉아 있다가 제가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양심이 찔렸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니죠. 예배 중에 할 수도 있었는데 좀 깜빡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헌금을 하여튼 조금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상당한 액수를 아니까 그렇게 아주 터무니없는 액수는 아니고 그래도 보통보다도 조금 높은 액수를 가지고 현금으로 내셨고 그것을 제가 생츄리에 부리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이 조건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로 가더니 그쪽으로 싹 고무신 거꾸로. 나중에 오시겠죠 뭐. 오실 거예요. I hope so. 흥진님은 분명히 아버님 같이 계실 거예요. 같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예. 난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오늘 뉴스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멈추게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국어 기사를 뽑았는데 이거 좀 윤순 권사가 좀 읽어주세요. 미 법원 트럼프 은행 대출 의회 자산 부풀려 일부 사기 인정. 그러니까 이거 뉴욕 연합뉴스. 뉴욕 연합뉴스 이지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불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즈와 AP통신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앤 고론 판사는 이날 낸 약식 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크게 불렸다고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주장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했다. 인정했다.
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될 것이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고, 지금 예비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지금 예비 선거가 아마 2월쯤부터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비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식으로 대선에 공화당의 공인을 받고 나설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100%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디서 한 여론조사냐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것이에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 그러니까 좌파에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론 지지율이, 그러니까 만일에 선거가 오늘이라면은 당신은 누구를 찍겠습니까? 바이든 찍겠습니까? 트럼프 찍겠습니까? 할 때 트럼프는 51%, 바이든은 41%. 41%? 예. 그렇게 트럼프가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자,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바이든을 누가 42%를 찍어?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바보들이 많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렇게 10%포인트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부러 이제는 좌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을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바이든을 좀 그만두게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바이든 아니면 누구냐?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오바마 부인 미셸인지 마이클인지 의논이 있습니다만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미셸 오바마가 가장 좋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셸은 계속 안 한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 영부인께서 안 하시면은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트럼프에 의해서 망칠 겁니다. 망쳐질 겁니다. 이렇게 미셸에게 압력을 주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는 뭐랄까 선거 자금 제공자들에게도 압력을 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미국 여론의 정확한 상황을 측정하기보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내일 대선에서 이길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4번이나 기소를 하고, 이번에는 민사 소송에서 이렇게 패소는 아닙니다만 불리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 유신 시대 한국이나 50 시대 한국이나 똑같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지금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두게 해야 된다. 근데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죽이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예.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할 것을 법원에서 판사들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정치적으로 편견 있는 판사들의 입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치 판다. 네, 맨하탄의 판사면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검사도 민주당이에요. 예? 민주당 검사가 아니고 민사니까 검사는 아니지. 검사예요, 검사. 그걸 어떻게 싹 알아치우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간 다음에 문제고, 지금은 하여튼 민주당의 검사가 민주당 판사의 힘을 가지고 트럼프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4번의 기소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면, 확정되면은 트럼프는 사실상 파산이에요. 한 푼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다 취소돼요. 네, 취소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그 자산 대출 그건 판사가 했다는 것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트럼프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인정했어요?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판사가 아이고 아주 완전히 이건 아주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산당이야 공산당. 이건 지방 포본이기 때문에 음. 트럼프는 다음 단계로 또 이것을 항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마 이건 어제 늦게 좀 들어온 얘기니까 아마 하룻밤 자고 나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트럼프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꿈이 안 이루어져요. 아버님 말씀 민주당의 꿈. 민주당의 꿈이 안 이루어진다고 결국은. 그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요. 지금 이 시대가. 트럼프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루어졌다 해도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아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이제 끝장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4번 기소 당한 것보다도 이것이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항소 법원에다가 미국은 고등 법원이라고 하지 않고 항소 법원이라고 하는데 항소 법원에다가 이것을 또 가져와서 거기서 항소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대법원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계속 질질 끌어야지. 그렇죠.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하여튼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파업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하고 만날 겁니다. 역시 트럼프는 블루 칼러 빌리어너라고 하고 블루 칼러는 한번 조선일보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수를 했어요. 미국에는 노동자를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로 바꿉니다. 나누기. 네. 여기 있는 게 뭐죠? 그 샷스에? 이거. 이 부분. 아니, 칼라 말고. 여기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해요? 칼라라고 그래요. 칼라? 에리. 에리. 네, 그 일본 말이지. 에리는 일본 말. 한국말도 있잖아. 모르겠네. 모르겠어. 칼라라고 하지? 다 영어로 말해. 그래요? 네. 아무튼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조선일보였던 거는 생각이 나는데 혹시 틀렸으면은 미안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냐면은 백인들이 하는 일을 화이트 칼라 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무식하냐? 그렇게 무식해. 그러니까 color하고 발음이 달라요. 이건 color, 이건 color. 아니, 색깔. 어떤 기자가 무식한 기자가 있어? 아니 미국 특파원. 네? 미국 특파원. 미국 특파원이 그렇게 무식해? 이게 화이트 컬러, 여기 피부 화이트 컬러죠.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좀 블루 컬러지만 이거 색깔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마 화이트 컬러 이래 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샤츠는 블루 컬러이지만 이런 화이트 컬러. 근데 한글로 나타낼 때 표기할 때 color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미국 사람은 똑같이 않나요? 네, 우리 귀에는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color. 입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런 거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거 color. Anyway,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무식하냐? 아무튼 간에 오늘 그런 노동자하고 만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blue collar
그러니까 블루 칼라라는 것은 이제 공장이나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노동이 몸으로 그렇죠, 기술자, 그렇죠. 기술자. 그런 사람들이 입는 작업 옷이 파란색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많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color가 blue라고 해서 blue collar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blue collar billionaire, 그러니까 billionaire이면서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이면서도 그런 노동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라는 뜻에서 blue collar billionaire. color가 아니에요. collar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노동자들 만납니다. 더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사무직은 다 굶어 죽고 은퇴해도 그 사람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은퇴가 없어.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네. 살아남는데. 네. 그걸 모르고. 어떤 기술이 있어. 네. 그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네. 기술자들 때문에. 예. 뭐 몰라,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어제는 바이든이 갔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먼저 어제 갔었는데 간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트럼프가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원래 그런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표밭이잖아요. 그 민주당의 표밭을 이제 직공격한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긴장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서둘러서 개화를 세운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바이든이 거기서 딱 12분만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하여튼 뭐라 그랬는지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어떤 수법을 사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선거에서는 못 이기니까 다른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트럼프를 굴복시켜야 된다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미국의 유권자를 믿지 않아요. 네. 만일에 자기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정치 사상이 있으면 미국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사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트럼프를 그대로 놔둬도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는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이 있고 그 사람들도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 드러내는 사상이 말이죠. 너무 유권자들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뻔하니까. 근데 공산주의는 지금 미국을 다른 방법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다가 침투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미국의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에요. 이건 처음 아니죠. 처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는데 왜냐면은 헌법에 의하면은 미국의 행정부가 사용하는 돈을 다 의회에서 통과해야 돼요. 승인해야 됩니다. 하원에서 먼저 승인하고 그다음에 상원 그리고 대통령이 소명하는 것으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기한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9월 30일, 9월 말까지. 다음 일요일이면은 돈이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꼭 필요한 사람 공무원만 출근하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재택? 재택에서 조금 주고. 아니 돈 안 주고 대기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돈 받아요.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나중에는 이제 출근 안 했던 것까지 다 돈 받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 그렇죠. 결국은 다 가져가던데. 근데 문제는 군인들, 특히
뭐랄까, 좀 쫄병들, 음. 특히 그 쫄병 중에서 가정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드는데. 군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가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웰페어에서 복지를 받고 있어요.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그런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좀 곤란하죠? 불쌍한 일입니다. 예, 예. 예. 네. 사실 군인이라는 자체가 이국자인데.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말고는 자꾸 신경 보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정부가 문 닫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일 상당 부분은 원래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원래 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대왕께서 2015년에 선포하신 전국 헌법에서는 정부의 전 지출이 GDP 국내 총생산 10%를 넘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의 연방 정부만 해도 25%에서 30% 정도를 좀 쓰고 있어요. GDP에 국내 총생산에. 그러니까 만일 전입국이 되면은 그것을 한 3분의 1 정도로 깎아야 돼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을 깎아야 돼요. 3분의 1로 깎고 3분의 1을 없애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일부는 상당 부분은 민간으로 옮겨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 할 것이 있으면. 그 어떤 거예요? 교육. 미국은 교육부가 원래 없었어요. 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그 교육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그런 아시아에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부를 만들고 미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자라는 명분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내려가고 있어요. 학생 1인당 사용하는 돈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교육 수준은 공교육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필요 없습니다. 예, 없애야지. 하여튼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복지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복지가 없애는 게 아니라 민간들에 이양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죠. 그러면 민간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복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가 가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것이 복지로 쓰이잖아요. 그 일부가.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 중에 복지에 가는 돈 중에 70% 이상은 그 공무원으로 가요. 복지를 운영하는 공무원으로 가고 실제 실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내는 돈의 30%도 못 받아요. 30%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면 더 효율적으로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는 10월이죠. 그러면 추석을 잘 지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